예, 안녕하세요. 단국대학교 적성검사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윤장철 선생입니다. 올해도 이제 수시가 확대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로도 또 준비도 하시겠지만 수시로 또 잘 준비해서 가시면 또 그에 상하는 또 득이 될 수 있으니까요. 6번밖에 쓸 수 없는 기회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더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그 틈새를 잘 노리시면 좀 뜻밖의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최근에 이제 적성검사 자체가 교과 중심형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성검사에서 영어 자체도 예전처럼 뭐 너무 단편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수능 영어의 그 준비 과정을 착실하게 수행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적성을 보는 데 있어서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.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도록 하고, 먼저 이제 단국대학교에서 적성검사의 영어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념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에 이제 칠판으로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요. 일단 영어 부분에 있어서요. 크게 어휘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그 다음에 문법을 측정하는 문항, 그 다음에 세 번째 독해 파트를 측정하는 문항, 이렇게 세 개가 나뉘어지겠죠. 듣기는 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. 어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지금 교과 과정상 교과서의 뒤에 색인이나 목차에 나오는 기본적인 어휘들을 잘 그 숙지하시고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고요. 이와 같은 어떤 고난도 어휘나 까다로운 어휘를 측정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고교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어휘력을 측정하게 되는데, 이 측정하는 방식 자체는 어떤 단어 간의 관계를 묻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형식으로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단어의 관계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, 뭐 예를 들어서 주종관계,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 전체 집합에 대한 단어와 부분 집합에 대한 관계, 예를 들어서 운동과 배구, 또 뭐 과일과 사과 이렇게 주고 한쪽에서 똑같은 관계를 이제 유추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상과 그 다음에 그 주체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? 스타디라는 거는 이제 공부가 되겠죠. 근데 공부에 대한 주체는 뭐 스튜던트 된다든지, 또 공부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걸 가르치는 주체가 뭐 티처일 때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의 주체는 누구냐, 이런 관계를 묻기도 하고요.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, 단어 간의 비례 관계를 한쪽에서 잘 이해하셔서 나머지에 빈칸이 되어 있는 관계도 똑같은 관계를 추론하는 문제나, 또는 이 단어의 어떤 추론에서 빈칸 추론 형식으로 출제하게 되는데,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좌우에 문맥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어휘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수거 같은 것들이 반영될 수도 있는데요. 수거 또한 고교 과정에서 다뤄지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숙지하셨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시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라는 부분은 역시 이것도 빈칸으로 추론해서 어떤 문법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선택형,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수능에서 나오는 것처럼 좌우측 중에서 어느 쪽을 골라야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 되는지 선택형 어법이 나오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또 문장을 배열하는, 다소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문법도 크게 보면 이런 세 가지의 형식을 통해서 측정을 한다.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각 단원의 엑서사이즈나 스터디 포인트에서 배우시는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을 충분하게 정리하시고 시험에 응원하시면 될 겁니다.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까다로운 문법 같은 경우가 나오면 어쩌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여러분이 적성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수능 영어에서의 문법도 최근의 경향은 어려운 문법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. 원어민들도 가장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,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니까 특별하게 적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많은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담보다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
착실하게 고등학교에서부터 준비해 오셨던 1학년 때부터 준비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문법 또한 어떤 기본적인 문법 사항이 중요하고 어휘도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.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책도 좋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문법 또는 뭐 교과서에 나온 어휘, 교과서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독해 사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수능에 이제 올해 AB형이 되면서 B형 같은 경우에는 쉬운 유형들이 이제 폐지가 되고 A형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유형이 좀 축소되는 경향인데 A형하고 B형에서 공통으로 출제될 만한 유형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죠.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 주제, 제목, 요지, 주장. 예, 이와 같이 지문의 전체적인 대의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하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이러한 주제 제목, 이런 요지 주장의 개념들을 빈칸으로 요도해내는 빈칸 추론형이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어떤 글의 논리성을 물어보는 순서를 배열한다든지 아니면 문장을 어느 자리에다 끼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삽입 부분. 그 다음에 빈칸 추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연결사라든지 그 다음에 주제로 요약하는 이런 유형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기타 유형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도표나 그 다음에 일치, 불일치 그 다음에 지칭하는 대상 추론 또는 지칭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크게 보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여기서 더 추가한다면 뭐 분위기라든지 글의 목적 예, 이런 부분들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제 특히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이런 대의 파악하는 문제나 빈칸 추론이나 순서 배열이나 또는 일치 불일치나 지칭 대상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능에서 주요 유형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의고사 준비나 또는 EBS 교재에서 공부하시면서 유형상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이제 오늘 이제부터 4강에 걸쳐서 풀게 되는데요. 그때그때마다 정리는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동안 공부하신 걸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준비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. 교과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휘도 기본적인 것, 그 다음에 문법도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과서로 각 단원 또는 목차 색인에 있는 어휘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작업이 필수적일 것 같고요. 독해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로 해오셨던 이러한 큰 틀에 대체적으로 글의 어떤 주제와 관련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준비하시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맞고 틀린지에 대한 이런 세부 내용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시면 될 거고요. 그래서 풀이에 들어가면서 각 강론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, 적성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도 깊은 사고보다는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법을 좀 충분히 숙지하시고 다양한 문제에다 이제 적용을 하셔서 거의 뭐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라 거의 본능적으로 문제를 딱 보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숙지하고 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바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.